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만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중국 시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소비 진작 정책 때문에 주택 경기가 좀 좋아질 걸로 보이고, 이 주택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다 보니까 그럼 어떤 산업이 좋아질 거야? 이사 가면 가구 가전 다 바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면서요, 요즘에. 맞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부동산 중국 면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워낙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소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진작 정책을 연초부터 꾸준히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가전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네. 중국 가전 산업의 최근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가전 제품의 소비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네. 가전의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가전 제품들이 굉장히 스마트화되고 있고 이런 판매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네. 두 번째 부분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죠? 정책적으로 이제 그린 스마트 고효율 가전을 보급한다는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네. 자연적으로 제품 단가가 그렇죠. 올라가면서 가전 업체들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농촌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네네. 이거죠. 현재 도시에는 웬만한 가정들이 다 보급이 돼 있는데 뭐 에어컨이나 온수기, 주방 가정 등은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가 아직 크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시장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은 중국의 소비 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가전의 수혜를 좀 내다봐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11월 말, 11월 27일에 MSCI 지수의 중국 A주의 편입이 네네. 확대가 됩니다. 네. 이제 3단계 조치로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소비업체 중에서 가전 부분이 배당의 안정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투자 타겟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제 또 가전 산업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MSCI 편입 확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전 산업이 또 좋아야 이게 그 사람들이 진짜 가전을 많이 구매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난 3분기까지의 중국 가전 산업의 동향은 어땠었어요? 예, 실적 통계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네. 올 3분기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중국 가전 산업 매출이 총 8,452억 위안이었습니다. 우리 네. 돈으로는 140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이제 5.1% 성장을 했고요. 네.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641억 위안, 12.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3분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1분기, 2분기, 3분기를 쪼개서 보면은 나눠서 보면 1분기가 7.2%, 2분기가 12.1% 그리고 3분기가 18.1%. 갈수록 이제 증가하는 네네.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네. 대목이 이 데이터에서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백색 가전이 4.7% 그리고 주방 가전이 11.2%로 주방 가전의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적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현금 흐름은 전년 대비 50% 정도의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주방 가전과 소형 가전 모두 퍼센트 포인트로 상승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역시 ROE 역시 여전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이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11월 27일에 A주 편입 3차가 완료가 될 때에는 정말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 가전 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서 MSCI 지수 편입 확대를 정책을 펼 텐데요. 네. 가전 업체들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타겟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은요. 최근에 지난주에 네. 230억 위안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가전 업체들의
매수가 제일 순위에 높았다. 상위 5개 중에 3개가 이제 가전업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가전업체들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래서 네. 수혜가 더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가전업체들의 평균 PER은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17배 정도 수준이면 2009년 이래에 평균에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몇 개 주요 이제 가전업체들을 보면 경력전기, 메이디그룹 그리고 이제 칭따오 하이얼, 화재, 로반전기 이런 네네.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력전기나 메이디그룹은 이제 대형 회사들이고 칭따오 하이얼은 우리 하이얼 냉장고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하이얼 TV도 들어와 있고. 네, 봤어요. 그게 예, 여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 중국 제품 하이얼 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품 네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하이얼 제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라는 회사는 가스레인지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린나이 같은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주방 가전을 만들고 이름이 있고요. 기억하기 쉽네요. 그렇습니다. 가스, 화재, 불을 이제 일으키는 회사죠. 네. 그리고 이제 로반 전기라는 회사는 프리미엄 주방 가전입니다. 그래서 로반이라는 브랜드로 로반 전기 제품을 쓰면 중국에서도 꽤 수준 높은 제품을 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정말 개선되고 있는지 앞서 말씀하셨던 게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요? 자, 부동산 경기 이제 살펴보기 전에 주택 산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주택 산업이 최근에 이제 빌트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 짓는 족족 다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가전 제품을 집어 넣는다는 네네. 가구도 넣고 가전도 넣고 그래서 부동산 회사가 땅을 매입을 하고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할 때까지에 걸리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네네. 가구 업체도 들어가고 가전 업체도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산업체인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가전 산업에서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후반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가전 산업이 주택 판매와 준공의 회복에 수혜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 그럼 이제 부동산 상황을 좀 본격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2019년 9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중국의 준공 면적 누계를 살펴보면 네네. 전년 대비 8.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 폭이 줄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그 2019년에 부동산 업계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공급을 이제 억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봐야 될 것이 중국 면적이 전년 대비로 보면 8월에는 2.8 증가를 했고 네. 9월에는 4.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굉장히 나빴고 네.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 이후에 준공 면적의 누계는 전년 대비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 분양은 점차적으로 분양을 좀 많이 하라는 이제 시장의 네네. 압력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택업체들의 준공에 가속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가 전통적으로 주택거래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2019년 목표치를 발표한 52개 부동산 회사들 가운데 네네. 3분기까지의 목표 달성치는 70.8%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75%가 돼야 되는데 네네. 아직 3분기까지 70%밖에 못했기 때문에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 진도를 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준공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요즘 중국에선 빌트인으로 하더라. 이건 뭐 미분양 나도 일단 가전은 일단 들어가고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혜가 기대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가장 매력적일까요? 자, 이제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둘 다 선전 증시에 상장돼 있는 우리 투자자로 보면은 성광통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경력전기라는 종목과요. 그리고 메이디그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경력전기부터 한번 보죠. 살펴보면은요. 시가총액 먼저 보시면 63조입니다. 63조 원. 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 다음으로 높은 게 SK하이닉스인데 네네. SK하이닉스가 60조 원입니다. 그래서 네. 63조 원이니까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큰 회사다. 우리나라로 오면 두 번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된다는 거고요. 경력전기는 세계 최대 에어컨 업체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LG전자, 삼성전자고 네네. 에어컨 전문 업체로 치면은 캐리어 뭐 같은 캐리어 정도 되겠네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순행식 냉각 협회 인정을 최초로 획득을 한 회사고 8,000명이 넘는 R&D 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15,000건 이상의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과 R&D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선 도시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선 도시에는 교체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 근데 다만 말씀드릴 부분에 최근에 그 광군절을 앞두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가 네. 그다음에 좀 재고를 떨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네. 이런 주가 조정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이디 그룹입니다. 메이디 그룹은 시가총액 69조 원, 네. 경력정기보다 조금 더 큰 회사고요. 그러게요.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백색 가전업체입니다. 네. 우리나라 치면 이제 LG전자 같은 회사가 되겠고요.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청소기까지 뭐 200여 개의 가전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네네. 특히 눈여겨볼 것이 세계 4대 로봇 생산 업체인 독일의 쿠카를 세계 4대죠? 세계 4대. 네, 네. 세계 4대 로봇 업체의 쿠카, 독일의 쿠카를 인수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메이디 그룹이 산업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네. 그래서 아마 가전 제품도 로봇 산업에 기반을 해서 만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이제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도시바, 일본의 도시바의 백색 가전 사업부를 또 인수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샤오미하고는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마케팅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활발한 이제 그런 어떤 브랜드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두 가지 기업 가운데 좀 뭔가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메이디 그룹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예. 뭐 이제 선택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